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좋지 않아 AI 목소리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없으면 지금의 중국도 없었다. 몇 년 전 은어에서 상나라 때의 참화갱을 보았다. 황토흙 아래 말의 골격은 여전히 3000년 전의 자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어떤 말은 고개를 들고 어떤 말은 고개를 숙이고 수레의 목질은 일찌감치 썩어버렸지만 황토층에 분명한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이 말들은 순장품이며 이 말들이 생전에는 상황의 수레를 끌었고 사후에는 주인을 따라 또 다른 세계로 갔다. 돌연 한 가지 문제를 떠올렸다. 만일 말이 없었더라면 중국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답은 아마도 이러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은 없었을 것이다. 말이 어떻게 중국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하여 고고학자들은 대체적인 시간 라인을 내놓았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경 감숙 일대에서 최초의 가마가 출현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라가 개국한 연대였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전의 기나긴 세월 속에서 황하 유역의 사람들은 두 다리로 토지를 측량하고 말로 땅을 갈고 인력으로 운송했다. 다만 인력은 어쨌든 유한하다. 한 사람이 하루에 100리를 갈 수 없고 등으로는 100근을 질 수 없다. 불악간에는 서로 평화롭게 지냈다. 그리고 진정으로 널리 연결된 국가는 이룰 수 없었다. 말은 이 모든 것을 바꾼다. 말이 있으면 정보는 더욱 빠르게 전달될 수 있었다. 말이 끄는 전차가 있으면 권력은 더욱 먼 곳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은어의 갑골문에서 상황은 빈번하게 마방에게 묻는다. 그곳은 서북에서 말을 잘 기르는 방국이었다. 그들은 상황의 골칫거리였으며 또한 상황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왕조의 전차에는 말이 필요하고 왕조의 제사에도 말이 필요했다. 진나라의 성공사는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한다. 진인의 선조는 비자이고 그는 주왕실을 위해 말을 기르던 보통 사람이다. 그러나 말을 잘 길렀기 때문에 그는 봉지를 받을 수 있었고 주왕실의 부용이 된다. 수백 년 후 그의 후손이 중원을 통일한다. 말을 기르던 사람에서 천하공주까지. 이 이야기는 말해준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핵심 기술을 장악하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 한무제는 말에 대한 집념은 대단했다. 그는 이광리를 두 차례에 걸쳐 대환을 원정하게 했다. 수만 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그것은 수십 필의 한열말을 얻기 위함이었다. 이를 후세인들은 시를 지어 풍자했다. 연년전골 매황회, 공견포도입한가. 이를 해석하면 해마다 전사들의 유골이 황야에 묻히고 한나라 조정에는 포도만 들어온다. 단, 한무제는 그의 논리가 있었다. 그것은 제왕의 논리이다. 한나라는 개국 이래 최대의 위협은 북방의 흉노에서 왔다. 흉노인은 말을 타고 평지처럼 짓밟고 다니고 바람처럼 오갔다. 한나라의 보병들은 추격할 수 없었고 전차도 따라잡을 수 없었다. 유일한 방법은 마찬가지로 강력한 기병을 보유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기병을 보유하려면 좋은 말이 필요했다. 흉노인의 말보다 더욱 빠르고 더욱 튼튼한 말을. 이에 장건은 서역에 사신으로 나갔다. 명목은 동맹을 구하는 것인데 암중으로 한 가지 임무가 있었다. 좋은 말을 찾아라. 그는 대환국에서 전설상의 천마를 보게 된다. 소문에 따르면 천마가 달리면 어깨에서 붉은색의 땀이 흐른다는 것이다. 그것은 신화가 아니다. 기생충에 감염된 피부에서 피를 흘리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물이라고 여기게 만들었다. 나중에 오손마가 왔고 대환마도 왔다. 이어서 온 것은 목숙, 알팔파과 포도의 씨도 들어온다. 장안성 밖에 처음으로 서역에서 온 목초가 가득 심어지게 된다.
한무제는 목숙을 먹고 자라는 말을 보면서 그들에게 천마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이건 큰 도박이었다. 전쟁으로 말을 얻고 말로 안전을 얻으며 안전으로 생존을 얻는다. 그는 도박에 성공했다. 한나라의 기병은 이제부터 흉노와 정면 대결을 펼칠 수 있었다. 드디어 비단길도 마침내 열리게 된 것이다. 말은 전쟁기기가 아니다. 감숙의 하서주랑에는 산단군 마장이 있다. 거기에는 한나라 때부터 말을 길렀고 지금까지도 말을 기르고 있다. 2000여 년간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 기련산 아래에 무리를 이루고 있는 준마들이 초원을 달리는 것을 보면 세월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한무제 때의 말은 바로 이 초원에서 풀을 먹었다. 곽거병의 기병은 여기에서 출발해서 흉노를 기습했다. 오늘날 이곳의 말은 여전히 달리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는 않는다. 당나라는 마정이 가장 발달한 시기이다. 농우에서는 70여만 필의 관말을 길렀고 왕후장상의 사마는 부지기수였다. 두보는 이런 시를 지었다. 억석계원전성일 소음유장만가실 도미유지 송미백 공사창름 구풍실. 그리고 그 뒤에는 사람들이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식구가 이어진다. 구주도로 무시호 원행불로길 일출. 왜 원행불로 먼 길을 가도 지치지 않는다일까? 그것은 말이 있기 때문이다. 중원 전국에 역참이 분포되어 있었다. 2개월 년간 전국에 1600여 개의 역참을 두었고 관도에는 매 30리당 1개를 두었다. 공문이 전달되는 속도는 매일 500리를 갈 수 있었다. 그것은 인류에 있어서 유사일의 가장 빠른 속도였다. 전보가 출현할 때까지 말이다. 말은 이 방대한 국가를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만 말은 하나의 거울이고 왕조의 흥망성쇠를 비춰준다. 그러나 송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바로 말이 없다는 것이었다. 연운 16주를 잃었고 하서주랑을 잃었다. 서북의 목마는 모조리 요나라, 서하의 수중에 들어간다. 송나라 사람들은 그저 고가로 변경해서 말을 구매해야 했고 1년에 2만 필을 살 수 있었다. 이는 기병군단의 수요에 훨씬 못 미친다. 충분한 기병이 없으면 그저 얻어터지는 수밖에 없다. 악비의 북벌 때 주선진까지 쳐들어갔으나 말이 없어서 퇴각해야 했다. 명나라 사람들은 교훈을 얻어 전국에 마정을 설립하고 강제로 백성들에게 말을 기르는 임무를 나누어 준다. 그 결과 백성들은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고 반란을 일으킬 사람은 반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청나라가 들어온 후 말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러나 기병이 활약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 시대를 긋는 전투는 바로 1860년에 발생한다. 그해 9월 몽골 친왕 승경림심이 2만 5천 명의 기병을 이끌고 팔리교에서 영국, 프랑스 연합군과 전투를 벌인다. 이건 냉병기 시대 최후의 대규모 기병 전투였다. 몽골 기병이 적진으로 돌진해 들어갈 때 영프연합군은 줄을 서서 진을 이루고 소총을 들었다. 총성이 울리자 한 줄의 기병이 쓰러진다. 다시 돌진한다. 다시 쓰러진다. 4시간 동안 기병 2만 5천 명은 거의 전멸당하다시피 되었지만 영국, 프랑스 연합군의 사망자는 고작 12명에 불과했다. 즉 말의 시대는 이렇게 끝난다. 현대의 말은 더 이상 전장에 나서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하게 인간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농촌의 말은 봄에 쟁기를 끌고 가을에는 수레를 끈다. 겨울에는 짐을 싣고 도시로 간다. 한때는 말은 황금보다 귀했다. 다만 말은 중국인의 생활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초원의 나담축제를 보라. 경마는 여전히 큰 볼거리이다. 박물관을 가보라. 동분마의 앞에는
사진을 찍는 사람으로 꽉 차 있다. 서화시장에 가보라. 서비홍의 분마도는 영원히 가장 인기 있다. 마도성공을 얘기하고 용마정신을 얘기하고 노마식도를 얘기한다. 이런 말들을 중원인들은 이미 수천 년간 해왔다. 말은 전쟁터에서 2000년간 활약했다. 비단길에서 1000년간 달렸다. 논밭에서 500년간 경작했다. 말은 전차를 끌었고 비단을 날랐고 사신을 실었으며 쟁기를 끌었다. 말은 중원의 강역을 서역까지 확장했고 중원의 시야를 중앙아시아까지 넓혔고 따라서 중원의 발전 속도도 말처럼 빨랐다. 그러나 지금 말은 마침내 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막북 초원에서는 말은 여전히 달리고 있다. 병오년에 말띠 해봄이 열리기 시작한다. 몽골 초원에는 여전히 풀이 자라고 말이 달릴 것이다. 말들은 단지 달릴 뿐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